2026년 3월 30일 백악관은 그야말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습니다. 국외에서는 이란과 실제 전쟁을, 국내에서는 정부 셧다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나온 백악관 브리핑,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순간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이 정말 예상치 못한 말로 시작됩니다. 성스러운 주간을 맞아 기도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온 이 한마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가 그만큼 무겁다는 걸 암시하는 일종의 신호였을까요? 이 한 문장 때문에 브리핑 전체 분위기가 아주 묘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위기 상황을 한 번에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란과의 전쟁, 또 국내 셧다운 문제를 하나씩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핵심 질문들이 뭔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전선,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얼마나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행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백악관이 내건 작전명은 Epic Fury. 우리말로 하면 거대한 분노 정도가 되겠네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작전은 브리핑 시점 한 달 전에 시작됐고요.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이란을 좀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란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 자체를 파괴하는 것, 뿌리 뽑겠다는 거였죠. 자, 이 목표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해군이랑 미사일은 당연하고 그걸 만드는 공장, 핵무기 개발 가능성, 심지어 주변국에 있는 이란의 동맹 세력까지, 이건 뭐 이란의 군사력이라는 나무의 가지는 물론이고 뿌리까지 다 잘라내겠다는 의도인 거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1,000개 이상. 이걸 한 달 만에 이뤄냈다는 겁니다. 하루에 거의 400개 가까운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을 쏟아부었다는 걸 이 숫자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는요,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란의 큰 배들은 92%가 파괴됐고 전체적으로는 150척 넘게 격침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전투 불능. 이건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부가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숫자가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90%. 이란이 쏘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군사적인 성공을 넘어서 주변 동맹국들이 느끼는 공포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막 몰아붙이면서 물밑에서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이란이 대화? 그런 거 없다. 고 딱 잘라 말하는데 백악관은 아니에요. 저희 비공식적으로는 대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란 말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라고까지 해요. 대체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자, 이제 무대를 저 멀리 중동에서 다시 미국 안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안에서는 정부가 멈춰서는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6주 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이 바닥이 나요. 그러면서 당장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지냐? 바로 공항입니다. 월급을 못 받은 공항 보안요원 TSA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보안 검색대가 그야말로 마비 상태가 된 거죠. 비행기 한 번 타려고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백악관이 내놓은 논리는 정말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민주당이 이민정책 때문에 예산을 막았다. 둘째, 그래서 공항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고통받았다. 셋째, 보다 못한 대통령이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대당이고 우리는 해결사다. 이런 프레임을 딱 짠 거죠. 이 말이 당시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무모한 정치 게임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딱 내세운 숫자가 바로 7입니다. 민주당이 무려 7번이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셧다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정부는 할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브리핑에서도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많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정부의 설명과 기자들의 의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전쟁 비용 문제, 셧다운 해결책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도대체 승리가 뭔지, 이 세 가지 지점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가 있었어요. 국내 문제부터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만으로 의회 동의 없이 과연 언제까지 공항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급한 불만 끈 땜질 처방,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돈 문제가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 이거 도대체 누가 내는 건가요? 백악관은 뭐 아랍 동맹들이 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확답을 안 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청구서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군사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칩시다. 이란 해군 미사일 다 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막혀 있다면 그걸 과연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브리핑은 승리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 자체에 대한 아주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 셈입니다.